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두 번째 시간, 그죠? 전환을 보고 두 번째 시간에 43페이지 일단 펴보시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산화환원이에요. 산화환원.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기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에 했었던 거랑은 다르게 좀 내용적으로 화학 파트다 보니까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요. 좀 문제풀이와 관련된 예시들도 오늘 이제 쭉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요 소단원 하나 나가기에도 시간이 좀 벅찰 것 같아요. 일단은 각설하고 이야기할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결과부터 얘기할 거면 결론적으로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은 서로 반대되는 반응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산화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해도 환원은 바로 자연스럽게 따라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산화 환원 반응의 뜻이 사실은 좀 기준이라고 할까요? 뜻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세 가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통합과학 범위에서는 제가 아직은 안 썼지만 두 가지 기준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좀 더 알려드리는 게 문제 풀고 이제 좀 시야가 넓어지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저번 주에 계신 분들 조사했을 때 다 이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화학 과목 선택하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2학년 때 가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산소를 얻는 경우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그것은 그 물질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소를 잃어버리는 경우 수소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그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불려요. 자, 세 번째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 전자를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2학년 때 가면 산화수의 변화 등등등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일단 저희 교재랑 교과서에서는 산소와 전자 관련해서만 언급되고 있지만 산소와 전자 관련돼서만 언급되지만 수소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쓸 필요도 없는 거지. 산소 잃거나 수소 얻거나 전자 얻으면 그것이 전부 환원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니까. 막힌 거 없죠, 그죠? 별거 없었습니다. 대신에 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수소를 잃어버리면 산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산소도 얻고 수소도 얻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그런 경우 없어요. 통합과학 범위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올라가면 그것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배우지만 통합과학 범위에서는 절대로 둘 다 얻거나 둘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내지 않으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고 요대로 그대로 그냥 규칙대로 가시면 돼요.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도대체 산소를 얻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탄소 입장에서 탄소를 얻고 탄소는 산소를 얻고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죠? 분석할 것도 없어. 그죠? 보자마자 아마 납득이 됐을 것 같고요. 수소를 잃어버리는 예시를 이야기할 때에는 C2H4라고 하는 걸 써볼게요. 이름은 액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C2H4라고 편하게 부르셔도 되고 이런 녀석이 예를 들어서 C2H2 그리고 H2로 나뉘어진 수소기체가 나옴. 그러니까 쉽게 보면 얘는 여기 안에 이 안에 H가 4개 있었지만 C2H2가 되면서 H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화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경우 아연, ZN이라고 하는 아연이 ZN2+가 되면서 전자 2개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자는 E-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전자를 이제 기호는 전자구나 하시면 되겠고 ZN 원자, 금속 원자가
ZN E 플러스로 산화되었다.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납득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그 다음에 이제 산화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이런 걸 봤으니까 뭐 환원을 제가 한 번 더 예시를 보여드릴 거는 아닌데 조금 연습은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식들, 통합과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녀석들 가지고서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를 좀 찾아보면요. 일단은 제가 반응식들을 쭉 써볼게요. 간단한 것부터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것까지 일단은 쭉 제가 한 4개 정도 써볼게요. 첫 번째는 CU와 O가 만나서 CuO가 되는 거. 일단 잠깐만 받아 적지 마봐. 제가 쭉 먼저 칠판 쓸게.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 CuO가 그죠? 탄소와 만나서 CO2가 되는 반응. 어떤 요런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C3H8 하면은 얘는 이름은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판가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H2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Fe2O3라고 하는 어떤 산화철 이 녀석이 산소와 만나서 Fe 철과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뭔 소리야? 잘못 썼어요. 산소와 왜 만납니까? 산소가 아니고요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식을 썼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 뭔가 제가 절반만 썼죠. 개수는 안 썼잖아. 그치? 개수가 뭡니까? 개수. 여기서는 없었네? 이 앞에 붙는 숫자들. 개수를 일단 우리가 당연히 채울 수 있어야 돼. 중딩 때 개수 채우는 법을 배우고 왔어요. 기억이 나냐 안 나냐는 별개로 배우고 왔어. 그래서 일단 하나 물어보는 거야. 개수 채울 수. 자신 조금 뭔가 한번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개수 채우는 어떤 정석 방법이 있는데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소문자 A, B, C를 쓰고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그쪽 등식을 만들어서 채우는 짜증나는 방법이 있고 쉽게 채우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 어떻게? 여기 구리가 몇 개? 한 개. 여기는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반응식을 기준으로 좌우에 왼쪽과 오른쪽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어떤 그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5가 2개네요? 5가 2개여야지 2를 쓰는 거야. CU가 2개 됐네? 그럼 2를 쓰는 거야. 됐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제가 개수는 연습으로 채웠고 밑에 3마리도 한번 이 4마리 전부 개수는 제가 얘는 채웠지만 4마리의 개수를 채워보면서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시간 잠깐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맞냐 틀리냐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채워보세요. 개수를 한번 채워보시고 이 기회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한번 채워보시고 그리고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
포인트가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이 네 마리는 일단은 산소랑 수소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는 아직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소랑 수소가 눈에 딱 보이니까 모든 반응식에 산소랑 수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산소, 수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우리 눈에 잘 띕니다. 일단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더운 여름날, 이제 무더위가 한참에 매미가 엄청 시끄럽게 우는 날, 시원한 방 안에서 무언가를 그냥 걱정 없이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좀 딴소리긴 한데 제가 한 3주 전쯤에 그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제 장인어른께서 그 집 뒤에 이제 텃밭을 가꾸시거든요. 텃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하는 게 취미예요. 한 주 전쯤에, 한 달 전쯤에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김서방이 한번 와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딱 3주 전쯤이 이제 제가 딱 휴강 기간이었거든요. 일주일.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그죠? 방학 전이니까. 그래서 감사하지만,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제 어떤 환경 같은 주말 토요일 그 날에 이제 한번 갔어요. 3주 전이면은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3주 전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우리나라 이렇게 안 더웠거든요. 이게 여름 맞아. 이제 그럴 때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텃밭에서 이제 감자도 캐고 부추도 뽑고 부추도 막 이렇게 하여간 재배하고 그다음에 막 상추도 잘라내고 잡초도 뽑고 막 한 3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3시간 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죠.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구나.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구나.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육중한 몸으로 제가 쪼그려 앉아서 부추를 막 이렇게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부추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막 잘라서 캤어. 그래서 다 모았더니 이제 저의 이제 한 움큼 정도 되는 거야. 이거 하는데 다 자르는데 쪼그려 앉아서 거기 잡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잡초는 뽑고 부추 자르고 했더니 한 요만큼 이제 캐는데 저도 이제 뭐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한 15분, 20분을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허벅지도 터질 것 같고 등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캤어. 진짜 뻥이 아니고 다다음날 마트를 가서 부추를 사려고 봤는데 부추 이렇게 한 단이라고 해요. 어머니랑 같이 뭐 이렇게 장 보러 가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부추 한 단? 마트에서?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정도? 900원? 500원이더라고. 우리 집 앞에 식자재 마트에서. 나는 연병을 20분 동안 죽어라고 잘랐는데 500원인 거야. 저는 이제 세목금을 샀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맞아. 갑자기 딴소리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쭉 가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산화되었느냐 누가 환원되었느냐라는 걸 이제 따질 때 전자는 일단 빼고 산소랑 수소가 기준이잖아요. 산화되었냐 환원되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소와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식에서 누가 산화되었느냐 환원되었냐는 거꾸로 산소랑 수소가 아닌 녀석을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산소와 수소가 아닌 녀석이 구리가 있네. 원소 입장에서. 여기도 구리가 있네. 원자. 그러면 구리가 사라질 건 아니니까 구리를 가지고 있던 녀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은 산화되었다. 산소를 얻고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산소는 어떻게 표기해요? 라고 하면 정해진 건 없어. 뭐 학교에서 이렇게 그냥 표시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요렇게 그냥 빈 공간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마다 스타일 다릅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 녀석은 강제적으로 환원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리를 기준으로 산화되었으니까 나머지는 환원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를 가지고 있는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잃고 환원.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인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개수 먼저 채웠어야 됐지. 개수는 CuO, CO2. 그러니까 O가 2개여야 돼. 여기 2개. 얘도 그럼 구리 2개. 하면은 완성된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개수 그럼 얘는 어떻게 채워? 순서대로 개수를 채울 때 그냥 채우면 돼라고 했지만 좀 너무 막 한 거잖아. 그래서 그래도 나름의 규칙을 좀 세워드리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요 반응식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그러니까 생긴 게 복잡하지도 않고 화학식 자체도 복잡한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요런 경우들은 좀 복잡한 녀석들이 생겼죠? 더 그런 애들도 나올 거고 그때 가장 복잡한 녀석을 개수를 1로 놓으세요. 엔간하면. 그럼 얘가 C 3개, 여기 3개 필요하니까 3. H 8개 필요하니까 4. 오른쪽이 다 채워졌네요. 그러면 남은 거 탄소랑 수소는 우리가 맞춰놨으니까 숫자를 산소 다 따져봤더니 10개네. 그래서 5를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네 번째 거 먼저 계속 채워봅시다. Fe2O3를 1로 놓으면 2개니까 이 Fe 앞에다가 2를 써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C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C가 들어있는 이 둘의 지금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안 채운 상태잖아. 대신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X로 꼭 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같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X 쓴 김에 그대로 가볼까? 먼저 정석대로 왼쪽 반응하기 전에 산소의 개수는 3 플러스 X여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산소의 개수는 2X여야 돼요. 그러면 X가 3이 나옵니다. 로 세워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야매지만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1부터 채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패턴 파악하는 것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더 빠른 경우들도 있어요. 1을 채워보면은 4개, 1은 2개. 말이 안 돼요. 2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3, 3이구나. 하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8번 채웠고요. 다시 돌아와서 C를 가지고 있는 프로페인에 C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수소는 잃고 산소는 얻었네. 산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환원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굳이 또 언급을 해보자면 산소가 10개였는데 산소는 4개로 줄어들고 수소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환원이야. Fe2O3는 F1가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원.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치? 별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한번 산화환원 찾는 거 더 많이 연습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교재에서는 좀 뒤에서 언급하는 건데 좀 미리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 산화랑 환원 반응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산화랑 환원은 반드시 항상 같이 일어납니까? 결론은 정답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굳이 부릅니다. 중요한 어떤 법칙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불러요. 왜?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산소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던 산소를 만들어내서 얻은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뭔 소리야? 거꾸로 누군가가 산소를 잃어버렸다는 뜻인 거잖아. 내가 산소 얻었다는 건 누군가 잃어버렸다는 뜻인 거야. 내가 그러면 환원돼서 산소 잃어버리면 그럼 그 산소가 사라져? 우주에서 영원히? 아닌 거야. 누가 가져가겠죠. 항상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그래서 명칭을 부를 때 산화제랑 환원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를 건데 문제는 산화제의 정의가 본인이 산화되는 녀석을 산화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산화제의 정의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짜증나요? 그죠? 왜냐면 일단 짜증나.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산화라는 건, 즉 내가 산소를 얻었다는 건 누군가로 하여금 산소를 잃게 만든 거예요. 거꾸로 내가 산소를 잃어버렸다는 건 누군가로 하여금 산소를 얻게 만든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어. 누군가로 하여금 얻게 만든 거야.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물론 뭐 최근에는 뭐 그냥 지우서가 또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죠? 뭐 그렇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셨을 거고요. 요 네 마리에서 산화환원제만 빨리 판단해 봅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키면 산화제야. 구리는 본인이 산화됐고 남을 환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환원제. 여기에서 되게 어떤 감성적인 접근으로, 아니 구리는 그래도 가만히 있고 산소 혼자서 환원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산소는 본인이 환원됐으니까, 남을 산화시켰으니까 산화제. 산화구리 산화제, 탄소 환원제. 환원제. 그 다음에 프로페인은 환원제, 산소는 산화제. 산화철은 산화제. 그죠? 일산화탄소는 환원제인데 우리가 반응식을 한 4개 정도만 보다 보니까 또 요렇게 혹시나 오해하실까?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럼 구리는 무조건 환원제네요? 그건 아니지. 어떤 물질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화제가 될 수도 있고 환원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물질이 어떤 녀석과 만나서 산화환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런데 하나,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정리해 볼 건 있습니다. 한 문장. 통합과학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과학 범위에서. 산소만 얘기해 봅시다. 산소가 산소를 더 얻을 수 있나? 좀 이상하죠? 말 자체가. 물론 그런 물질이 없느냐? 아니야. 있어. 산소를 더 얻으면 O3라고 하는 오존도 존재하고요. 어떤 전자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OF2가 될 때도 산소가 산화될 수가 있지만, 문제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과학 범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앞에 바로 치고 뭐 통과 범위에서 이런 말을 쓸 필요 없죠. O2는 반드시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O2는 반드시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당장 고2 때 화학을 생각할 게 아니니까, 그지? 산소 나오면 개꿀이네요 하는 거야. 무조건 산소 나오면 산소 옆에 있는 애가 무조건 산화되는 거야. 그지? O2는 그러니까 산소가 산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산소는 반드시 지는 환원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칠판 저희가 이제 한 3분의 2 바닥 정도를 채웠는데, 여기까지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산소랑 수소 입장에서만 언급하고 있죠. 산소, 수소 입장에서만.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것도 각자 산화환원 반응이잖아요. 근데 왜 전자는 언급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는 우리가 반응식에서 표현을 안 해줘요. 4개만 그리긴 했지만 이 녀석들, 이 반응식에서는 꼭 요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소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반응식을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산소의 개수가 많아졌는지, 누가 산소의 개수가 적어졌는지 판단을 못한다는 건 좀 쉽지 않죠. 오히려 못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다 바로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응식에서 전자를 표현합니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자를. 여기선 했잖아요 라고 하면 이거는 반쪽짜리 반응식,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해서 완결된 반응식이 아닌 것을 쓴 거기 때문에 저거는 좀 예외고, 전자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사실 이 반응 내에서도 전자들의 이동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배우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는 방법도 통합과학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늘고에서 더
어떤 조금 선행 과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그걸 알려주시진 않을 거예요. 산화수라는 개념을 막 알려주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선결에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런 경우에 잘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전자가 이동한 경우, 자, ZnCl2라고 하는 애랑 Mg가 만났더니 MgCl2랑 Zn이 되었네. 이런 반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통합과학 범위 내에서는 통합과학 1에서 배웠던 이온 결합을 활용해서 찾으라가 교육 과정이에요. 단원의 목표예요. 이온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우리는 ZnCl2를 보면 Zn2 플러스 Cl 두 개가 만난 거네. 됐지? Mg는 그냥 Mg인 거고 MgCl2는 뭐야? Mg2 플러스 Cl-가 만난 거네. 그럼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야. Zn2 플러스가 Zn이 될 때, Zn2 플러스가 Zn이 되는 아연이 되는 과정에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요 녀석은 양이온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원자 상태인 거야. 양이온이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환원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석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 Mg가 Mg2 플러스 되는 과정에서 Mg 마그네슘은 원자, Mg2 플러스는 양이온. 그러면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에는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산화되는 거다. 됐습니까? 요렇게 찾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럼 내가 반응식에서 이걸 항상 양이온, 음이온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 사실 당연한 거고요. 통합과학 1에서 했던 거고 요런 반응식에서 찾는 게 주된 내용이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정석을 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단원에서 어떤 학습 과정에서 요구하는 건 요걸 찾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만 사실 이것도 한 두세 문장 그러니까 한 반응식을 한 두세 개 연습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문제 낼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요 정도 찾는 거에서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요때 요런 것도 하나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는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걸로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음이온은 반응에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음이온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뭔가 우리가 수업 시간이지만 뭔가 게임처럼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분기점이에요. 질문을 해볼게요. 물어볼게요. 이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이제 크게 두 단락이 있습니다. 쉬운 거, 어려운 거. 뭐 먼저 할까요? 어떤 걸 먼저 해도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쉬운 거 먼저 해요? 어려운 거 먼저 해요? 쉬운 거 먼저 해요? 어려운 거 먼저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쉬운 거 먼저 합시다. 내용 빨리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 쉬운 거는 별게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인 산화환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거예요. 산화환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기에 앞서서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별건 아니고요. 갑자기 내용이 조금 되게 쉬워지는 느낌인데 색깔을 알아야 돼요. 무슨 색깔이냐? 물질의 색깔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써볼게요. 첫 번째, 구리라고 하는 녀석은 구리의 원자는 붉은색입니다. 고체 상태의 구리는. 이걸 왜 알아야 돼? 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붉은색의 어떤 철판에 어떤 게 꼈다. 붉은색은 구리구나.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거를 이제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은 푸른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용액이 푸른색이었는데 그 푸른색이 옅어졌다. 이 얘기는 뭐야? 푸른색에 구리 이온이 많이 있다가 그 양이 적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Cu5 산화구리는 검은색. 붉은색의 금속을 가열했더니 검은색이 되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붉은색의 구리가 가열해서 산화구리가 된 거구나.
그치? 탄소 가루는 탄소 가루도 검은색입니다. 색깔 요렇게. 뭐 색깔 이야기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은이 나오면 당연히 은색이겠지. 사실 근데 뭐 그걸 내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철은 회색이겠죠. 그거 써야 됩니까?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바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녀석들 쓰자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C는 보통 탄소 가루라고 언급합니다. 나머지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 검출 방법이에요.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검출 방법이라고 했을 때 검출이 뭐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을 시켰더니 비커에서 뭐 수용액이 보글보글 막 거품이 생겨. 그 이야기는 기체가 생겼다는 건데 그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예시를 들면은 이 교실에도 공기가 있잖아. 기체가 있잖아.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아르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보통의 기체들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걔네들을 판별하는 방법 그런 걸 우리는 검출 방법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하얀색 옷이냐? 첫 번째 H2 물이든 수증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이라고 쓸게요. 물을 검출하는 방법은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 외우는 거죠.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그 녀석이 붉은색으로 변해요.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가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쭉쭉쭉 갈게요. 두 번째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방법은 그 석회수라고 하는 것에 석회수에 통과시켜요.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그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런 거예요. H2 수소가 발생한다면 이 녀석은 불꽃을 가져다 내요. 불꽃을 가져다 냈을 때 퍽 소리가 나면서 터져요. 퍽이든 펑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터진다라는 거고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가연성이라고 합니다. 가연성. 산소 불꽃을 가져다 대요. 그러면 그 불길이 더 강하게 치솟습니다. 활활이라고 할게요. 활활 더 타올라요. 이런 건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세게 맞죠?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지워도 되네? 이거? 지워도 되죠? 그죠? 요거 지우고 요 위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건 이제 또 그냥 단순 암기 사항인데 요거는 좀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불꽃과 관련된 불꽃과 관련된 뭔 소리야?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양초가 있는데 양초에서 불꽃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한다면 불꽃의 바깥 부분도 있고 안쪽 부분도 있어서요. 바깥쪽을 우리는 겉불꽃이라고 부르고 안쪽은 속불꽃이라고 부릅니다. 치읓 발음을 쓰기 힘드네. 겉불꽃, 속불꽃. 동건씨. 네. 누가 더 뜨거울까요? 그냥 속불꽃이요. 속불꽃이 더 뜨거울 것 같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겉불꽃이 더 뜨거워. 실제로 온도는 겉불꽃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불탄다라는 것 자체가 산소와 반응하는 거거든요. 연소라고 불러요. 산소랑 반응하는 건데 산소와 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당연히 공기와 맞닿는 바깥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제 사실 애기니까 그런 거 이렇게 양초가 있으면 뭐 불이 있으면 그 불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어주면 되게 뜨거워요. 물론 가열된 공기가 대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뭔가 불꽃 모양의 여기다가는 손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삼촌이나 뭐 이렇게 아저씨 작은 아빠나 불 꺼야 될 때 그냥 어떻게 꺼 이럴 때 그냥 손을 띄고 끄는 거.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애기니까 좀 힘들지만 저처럼 이제 늙고 병든 아저씨는 그냥 끄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좀 별로 안 뜨거워.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어. 그죠? 아직 저도 이렇게 밥집에 가서 공깃밥 할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주잖아. 집어서. 근데 만지면 개 뜨겁잖아. 저도 아직 그 정도 경지에는 못 이뤘지만 하여간 잡소리 됐고 겉불꽃은 더 뜨겁고 속불꽃이 더 차갑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온도보다도 겉불꽃이 왜 뜨겁냐? 산소와 잘 만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겉불꽃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산소가 많은 환경이니까. 산소가 많기 때문에 속불꽃에서는 주로 환원이 일어납니다. 또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어차피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반응시키려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응시키려는 물질을. 산소와 만나기가 쉽다. 주로 산화된다. 산소랑 만나기가 어렵다. 그럼 산소를 잃어버리겠죠? 주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니까 주변에 주로 환원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